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한파 속에도 현장은 올해도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오늘 나온 이곳은요, 남원 추천입니다. 지리산이 있는 곳이고, 이곳 지리산에 산악열차, 그러니까 산악용 친환경 운송 시스템으로 불리는 남원시 최대 현안 사업을 둘러싸고 갈리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이 있는 곳인데, 오늘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남원시 추천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이 산악열차 추진에 찬성하는 우리 주민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먼저 만나겠습니다. 남원시 추천면 외평 마을회관인데요. 우리 박정기 이장님 만나겠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정기입니다. 지리산 정령지에서 육모정까지 약 13km가 조금 더 되는 곳인데 시범 사업에 선정이 됐고 오랫동안 이야기가 진행됐던 곳인데 글쎄요, 그동안에는 반대 의견이 좀 많았던 게 사실인데 이제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이장님 어떤 면에서 찬성의 입장이신지, 왜 빨리 구축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먼저 그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산악열차가 국내 최초로 시행된다는 점이 가장 또 매력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그 관광 남원 쪽에 좀 보탬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일자리도 좀 창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을 따라가는 지금 지리산권에 보면은 케이블카가 많이 지금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를 놓은 것도 좋겠지만은 또 새로운 사업을 해가지고 관광객을 좀 유치를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아마 우리 그 면회나 이런 데는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찬성을 많이 하는 그런 편입니다. 예. 지금 주천면 외평입니다. 외평마을은 산악열차 구간 안에 들어갑니까? 거기는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여기가 예. 입구고, 예. 그 우리 마을은 그 지리산 둘레길에 1번 그렇죠. 코스가 여기가 있고 마지막 코스가 또 여기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상징적인 동네이고, 저희 마을에서 조금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바로 그 지리산 정령치로 연결되는 도로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입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원의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의 가속도가 높아지는, 또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든 사람들이 좀 찾아오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 산악열차도 괜찮지 않겠느냐, 뭐 이런 입장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죠. 아무래도 그 뭔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은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고 또 예지에서 많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 그 생활인구 늘리기에도 지금 남원에 상당히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남원 시민은 아니더라도 남원에서 생활할 수 있는 남원 생활인구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경제나 이런 데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좀 주로 찬성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우리 면에서는. 산악열차를 이제 산악용 친환경 운송 시스템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아무래도 알고 이제 있습니다. 환경 파괴라든지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 보니 가장 친환경적으로 이 열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 또 관광의 활성화, 뭐 이런 부분들을 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주천면 같은 경우 어떠세요? 그 지리산 둘레길에 1번 네. 초입이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오는 곳, 관광 측면에서 보면 예전과 많이 좀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좀 감소가 된 부분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 상징적으로 지금도 그 예지에서는 그 지리산 둘레길 1번 길 1번 코스를 남원에서 운봉까지인데 주천면 우리 마을에서 운봉까지인데 상당히 많이 지금도 오고 계시고 아니면은 이제 운봉에서 남원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뭐 이렇게 또 가끔 식사도 하고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여기도 활성화 좀 되면은 우리 마을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뭐 그 환경적인 평가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뭐 이렇게 손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네네. 그래도 우리 마을이나 아니면 우리 면 또 특히 또 나갔던 우리 남원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혹시 우려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그 우리 산악열차 말하면 그 추진을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도 한번 가서 참석을 해봤습니다만은 예. 거기에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방식으로 개발한다면은 그때 건설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그 개발을 한다면은 아마 그건 환경에는 절대 그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어떤 오염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람이 단순히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가 오염된다 이런 하나의 그런 단적인 어떤 단편적인 그런 그 주장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잘못된 그런데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선생님 보면 스위스나 일본 같은 경우 차가 갈 수 없는 곳들을 산악 열차를 통해서 가는데 네. 지금 육모종에서 정령치는 지금도 충분히 차로 다닐 수가 있는 곳이잖아요. 굳이 그런 곳에 그 도로 위에 선로를 깔고 물론 무가선이긴 하고 친환경 시스템이긴 합니다만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기온이 낮아지거나 또한 눈이 조금만 온다고 하면은 차량 통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알펜루스트나 이렇게 일본에 그런 데는 겨울 말하면 관광이 아주 절대적으로 개발되어 있거든요. 스키랄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거기에는 그 눈 속으로도 이게 차가 다니는 그런 그 환경이 이게 잘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지리산도 이렇게 사계절 말하면 사람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은 관광의 그 어떤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또 다른 주민분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김영주입니다. 예. 이 외평마을 주민이에요. 예. 주변에는 전체 많이 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고요. 자체에서 주천면이나 이 주위에 있는 면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그러면 있어요. 시나 다른 환경단체에서 반대한다. 그렇죠.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분들은 아니 우리가 이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환영하는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 아마 이런 입장이 그 얘기를 항상 하지만은 그 환경단체에서는 뭐 하나 꼭 돼가지고 뭐 꽃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꼭 하나씩 잡아가지고 그것을 꼭 이슈를 만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친환경으로만 된다면은 그런 우려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사시사철 관광도시가 되고 그러면은 주변에 있던 우리 마을이든 간에 우리 마을도 이게 활성화돼서 잘 되면은 우리 마을도 뭔가 또 번영이 되죠. 뭐가 생기도 생기고 뭐 만들 수가 있고 마을에서 사업도 할 수 있고 자체 농산물을 갖고 또 이런 활성화 작업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뭐 하면은 우리 마을로서는 엄청 환영하는 거죠. 좋은 효과가 나오면은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솔직히 정령치까지만 갈 게 아니고 정령치를 넘어서 뱀사골까지 이렇게 연기가 되면은 더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면 차를 안 갖고도 여기서 놓고 그걸 산악열차를 타고 갔다 왔다도 할 수 있고 그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내연도 안 풍기고 환경도 줄이고.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자, 이번엔 지리산 산악열차 산악용 친환경 운송 시스템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반대하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동했습니다. 반대 대책위 이주헌 위원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에 남원시가 엄청나게 장밋빛 홍보를 했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한번 만들어지기만 하면 전국에 있는 마치 융프라우처럼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이 지리산의 아름다운 설경을 구경하러 올 것이고 대박이 날 것이다. 그래서
100년 먹거리일 것이다. 이게 이 말씀을 진짜 믿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공론화를 시켜달라, 공청회를 열달라, 주민설명회를 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했어도 한 번도 그걸 응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현지 주민들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시청의 장밋빛 홍보만을 믿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먼저 경제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환경 산악열차에 관련해가지고 용역이 지금까지 한 3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직접 용역을 했고, 그 다음에는 전북연구원에서 용역을 했고, 마지막에는 민간단체에서 용역을 했거든요. 그게 2019년도 용역인데요. 현재 남원의 모든 산악열차의 논리의 근거는 민간단체에서, 민간기관에서 연구한 2019년 용역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경제성 1.69로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정작 국가의 공공기관이었던 전북연구원이나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했던 기존 용역은 경제성이 너무 형편없게 나와서 이건 만들어 놔도 도저히 수익성을 올리기 어려운 사업이다라고 얘기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남원시가 포기하지 않고 갑자기 민간기관에 맡겼더니 느닷없이 경제성이 1.69로 올라간 겁니다. 왜 이렇게 경제성이 올라갔냐를 살펴봤더니 이 용역 보고서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유발소요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악열차가 도입돼서 지리산 말고 이 산악열차만을 보고 몰려드는 그 인파가 전체 관광 수요의 약 반절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도대체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냐를 봤더니 예전에 지리산에 왔던, 지리산이 뭐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이름만 알고 와보지 않았던, 지리산에 별다른 애정이 없는 그런 주민분들은 다 빼고 지리산에 왔던 분들은 그래도 지리산에 애정이 있고 뭐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만을 대상으로, 그것도 향후 몇십 년 동안 수천만 명이 왔다 갔다 탈 수도 있는 이 사업을 그 몇백 명 대상으로 산악열차가 만들어지면 한 번 더 와보실래요? 라는 질문만으로 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리산을 애정하는 입장에서, 지리산을 와본 입장에서 산악열차가 있다면 한 번 더 타볼 수 있죠? 라는 답변을 하셨을 텐데, 그 질문을 근거로 향후 3, 40년 동안 수천만 명이 더 몰려들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건 유발 수요가 굉장히 과도하게 설정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경제성 1.69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믿을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경제성 중에서는 주민들이 산악열차를 만들어질 경우 주민들이 많이 탈 거 아닙니까? 이 주민들이 산악열차만을 타고 남원 시내까지 이동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향후 3, 40년 동안 어떠한 도로도 새로 나지 않는 상태에서 산악열차만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경제성 또한 편익이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지도 60%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산악열차를 탈 필요 없이 그냥 겨울철에도 다 그 도로를 통해서 남원 시내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리거든요. 근데 용역 보고서에서는 이런 것들 하나도 감안 안 한 거예요. 남원시가 수도 없이 얘기한 것이 이 사업은 굉장히 친환경적이다. 왜? 기존 도로만을 이용한다. 절대로 숲을 해치지 않는다. 생태 파괴하지 않는다. 기존 도로만을 이용해서 차량은 통행 금지시키고 열차만 딱 그 위에 놔가지고 열차만 다니기 때문에 생태 파괴가 전혀 없는 공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급곡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열차가 거기를 지나다니려면 도로를 확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하. 도로를 확장하려면 깎거나 산을 깎거나 나무를 벌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남원시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술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 좁은 도로로 막 갈 수 있는. 그랬더니 보십시오. 이번에 환경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반려한 사유를 보면 그 단 1km입니다. 전체 구간은 13km인데 단 1km 구간의 도로를 확장하지 않을 수 없다. 도로를 확장해가지고 저쪽 생태자연도 1등급 구역인 원천천 쪽으로 비탈면을 갖다가 옹벽을 쌓아서 도로를 넓힐 수밖에 없겠다. 공사를 위해서는. 그 옹벽이 무려 549m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생태훼손은 하나도 없다더니 옹벽을 만들라고 도로를 넓히겠다는 거예요. 근데 1km 시범 사업 하는데 그 정도 생태 파괴가 있는데 나무도 수백 그루 이상 베어내집니다.
소나무, 밤나무를 수백 그루 이상 배연한다고 예상되어 있거든요. 근데 13km 전체를 다 공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생태 파괴가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남원시가 처음에 한 말들은 다 기만이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공원은 건들지 말아야 된다. 네. 이것은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이제는 인류의 절멸을 걱정해야 되는 기후 위기 시대에 지리산 같은 그런 소중한 자연유산이 남아 있는 것은 무조건 보존 위주의 정책으로 가야 되고 그것이 이 남원시와 인류 전체를 위한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토목공사에 쏟아붓는 예산을 보편복지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그럼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바꿔야 된다. 이제는 건물 세우고 막 토목공사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주민들의 민생고를 해결시킬 수 있는 어떤 직접적 재정 지원, 그다음에 소득 지원, 또 그리고 현 시대에 맞는 이 디지털 자본주의에 맞게끔 요즘 뭐 공장만 많이 세운다고 잘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디지털 자본주의에 맞는 산업 생태계 구축,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 끊임없이 외부로 유출되는 산악열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산악열차를 감당할 수 있는 공사를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이 지역에는 없습니다. 전부 외지에서 불러와야 되는데 사실 1,000억이 들든 2,000억이 들든 그 대부분의 예산이 다 외지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외지로 내지 말고 지역에서 이 돈이 돌고 돌 수 있게 만드는 지역 순환 경제, 이런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남원시 의회 입장을 들으러 왔습니다. 남원시 의원들 간에도 찬성 입장이 많습니다만 또 반대 의견도 있는데요. 먼저 찬성 입장 손중열 시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이거 또 추천면 또 월평마을까지 찾아오셨어요. 이제 동네입니다, 여기가. 아. 제가 낳고 자란. 사실 제가 이제 주천면, 200면, 3개 지역의 시의원입니다. 제가 남은 시정을 다 제가 진도 지을 수 있는 입장에 있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지역민들의 요청을 받아서 또 제 나름대로의 여러 번의 숙고를 거쳐서 전지 열차가 설치되는 것이, 특히나 우리 주천면, 또 더 나아가서 남원시에 관광의 한 축으로 분명히 작동할 거라는 그런 신뢰는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적자 운영이 되면 안 된다는 측면을 모노레일을 통해서 모노레일도 이제 드릴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2022년 5월쯤에 우리 남원시가 전지열차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예. 그리고 단수 후보로 지정이 되고 2022년 후반기 아니 23년 상반기에 확정이 되었어요. 네네. 확정이 되었는데 아마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남원이 아닌 타 지역 같으면은 온 시가지가 프랑카드로 도배를 하고 시민사회가 들썩들썩 했을 것이다. 이것은 뭔가 뭐 제가 딱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한 그 현 시장의 입장이 과연 그렇게 우호적이었는지 그런 분도 한번 따져볼 수 있고요. 모노레일 말씀하셨는데 저도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근데 그때 당시도 우리 16분 의원 전체 만장일치로 모노레일을 설치하자고 했었고 모노레일을 놓는 시점에서 모노레일에 나는 남원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했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노레일이 오늘날에서 이렇게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것도 꼭 적자 부분의 문제인지 또 여러 가지 또 외적인 요인이 있는 것인지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또 제가 이 인터뷰를 듣고 저한테 아마 크게 비판하실 분들, 비난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전지열차를 아주 극렬할 정도로 반대하시는 시민단체하고도 제가 면담을 저는 아마 의원 중에서 저처럼 그분들하고 소통했던 분, 거기에서 합의된 부분은 없지만, 그나마도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모노레일이 저렇게 서 있지만은, 저 모노레일이 또 어느 날인가 남원의 효자가 될 수도 있지 않냐. 그 모노레일 가지고 크게 돈 벌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건 아니죠. 남원을 오신 분들, 또 남원을 오시라고 할 분한테 뭔가 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달 10일 정도의 원래 계획은 네네. 다시 그 재심의를 해서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도 이제 벤치마킹을 좀 다녀봤어요. 예. 과거에 그 뭐 임산물 수송이나 석탄 수송이나 하는 이런
과거에 산악, 그때 협계라고 그러잖아요. 궤도가 좁아서. 이런 데도 가봤는데 다 이제 협계열차가 운송량이 넘쳤기 때문에 또 아니면은 그 나무나 석탄이 이제 고갈되어서 그걸 이제 관광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한 데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보통 몇백 미터, 뭐 1km 이런 곳인데 그 자체로도 관광 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범 사업마저도 그렇게 과연 그렇게 반대를 해야 될 내용인지 싶은 것이 우리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제 입장이고, 환경청에서도 저는 과도했다 요구가. 왜냐하면은 본선을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 본선 사업을 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협약서에 있다고 하지만 시범 사업이 끝나고 그래도 본선 사업이 되려면 저는 5년, 빠르면 5년, 10년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환경 영향 평가를 전 노선에 걸쳐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알겠습니다. 말씀 얘기해 듣겠습니다. 네. 남원시의회 손중열 의원과 말씀 나눠봐요. 자, 이번에는요,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선 이미선 의원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16명 다 민주당이고,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이게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올해로 하면 13년째 이 사업을, 이 사업에 대한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전략이나 정책성을 수립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잘 성공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면, 스위스 융프라우처럼 여기도 유명한 관광지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고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저희는 모노레일도 이번에 뭐 이제 법적으로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시가 이렇게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발생할 위험들에 대해서 미리 점검해야 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을 작년에 계속해서 해왔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이게 지지부진하다?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여기에 문제 제기 했던 이제 제가 여타 이제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동의하고 난 이후에도 거의 2년 시간이 흐르면서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행 사항들을 보면 중지되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네.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이거 이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 사실 환경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이나 경제성, 그리고 넘어야 할 법령들이 많이 있고, 네. 정말 중요한 게 저희 협약서에 이게 시범 구간 1km 한 후에 바로 상용 구간에 착수해야 한다라는 그 21조 그 조항이 있어요. 예. 근데 바로 우리가 상용 운영을 위한 준비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 1,102억 원, 이게 당시 그러니까. 용역 결과 그 비용도 전에 그럼 11호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게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으면서, 만약에 지금 만들어진 그 우리가 철도가 와서 운영을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뭐 멈춰버리거나 뭐 여타 다른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철기원의 문제가 아니라 남원시가 다 안게 되는 문제예요. 아하. 그거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기술력을 100%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 우리 시나 뭐 국토부 입장, 뭐 철기원 입장들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발언하기 전에 검토했는데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면 중단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이게 찬반의 그 논의를 하는 것도 그렇고, 예, 이 모든 경제성도 안 나오는데 이후에 이제 건설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나머지가 다 떠안기에는 너무 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근데 네.
한켠에서는 그럼 우리 시범 구간만 1km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13.2km 전체 구간을 활용하려고 이걸 하는 거지. 철교원에 우리가 뭐 기술 인정을 해주기 위한 여기 구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 그럴 거면은 안 해야 한다. 네. 그리고 예. 저희는 한번 모노레일하고 지금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은 분명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예. 남원에 우리가 대규모 예산 투입되는 것들이고 이후에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10년 전, 13년 전 맨 처음에 친환경 전기열차 얘기가 나올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때 맞춰서 이게 대선 공약에 들어갈 만큼의 이게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현재 운행이 되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지금 도심 항공교통, 뭐 드론, 뭐 이런 사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친환경 전기 열차가 지리산 자락에 있다 한들 지금도 원래 완성되고 이게 운영되는 게 2029년도라고 얘기를 하면 네. 이렇게 늦장 대응을 하고 관련 법들이 다 개정되고 시행령들도 다 손대려고 한다고 하면 이게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후에 이제 관리 방안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 궤도운송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도 쉽지 않을 것이다. 네네.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전국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이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미확보와 이 관련 근거법에 대한 기준 마련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 상태에서 가는 거는 무리가 있고. 예, 예. 자, 의회에서도 이렇게 네. 찬반의 입장의 타당성을 또 수용하려고 하는 노력들 속에서 네. 진정으로 남원시를 위한 방향성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의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